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N 스포츠 윤봉호 해설위원, 한유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졌던 두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만나볼 텐데요.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가 만났습니다. 시즌 후반 뒷심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IBK 기업은행과 3연패에 빠지면서 3위 자리마저 내놓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입니다. 과연 오늘 승리를 가져간 팀은 어디였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일곱 점까지 점수를 벌리고 있고요. 양유경 선수의 서브! 안쪽! 양유경의 서브 득점! 첫 득점이 서브 득점이에요. 양유경 선수에게는 1득점의 그런 효과는 아니고 아마도 동해요즘과 선명력으로 좀한 양유경. 이번 서브도 좋았어요. 빨리 좋습니다. 자, 약간 짧았는데 빠르게 네. 처리했던 안예림 선수가 계속 뛰네요. 안예림의 서브로. 왼쪽 받았죠. 전세안의 공격. 컨바운드. 편승루가 잘 만들었어요. 왼쪽 산타나 출발. 득점 성공의 산타나. 배윤아의 서브. 이동 성공. 김소지입니다. 개편의 서브죠. 짧은 서브를 받고 있는 배승조. 직접 탑에서 밉니다. 한 번 더 때리고요. 자, 박정화가 때릴 타이밍을 쉽게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신현경. 가운데 강타 성공. (6대 13입니다) 그렇죠. 왼쪽 한 번 더 살리고 있어요. 이번엔 가운데 왼쪽. 자, 킥으로 짧게. 네. 마지막에는 바깥쪽. 잘 골랐습니다. 김수지의 서브. 이번 리스브로 좋았습니다. 짧은 킥으로 길게 밀고요. 공격 옵션은 많아요. 탑에서 밉니다. 김학의 연결. 왼쪽 C석공. 살리는 들어오사. 문정원 선수가 3단 넘겼는데요. 천장들을 쓸까요? 쏩니다. 성공입니다. 네. 다시 19대 24를 만드는 IBK 기업은행. 산타나가 자, 지금은 공격선을 놓고 있어요. 이번 세트를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계속해서 수비가 올라와요. 표승구가 때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오른쪽. 자, 펫변의 브로킹. 반대쪽을 주고요. 찬스볼을 만들죠. 자, 연결이 약간 좀 길었고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도 득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두 팀의 수비가 대단합니다. 개인 시간 차. 자, 연타도 속지 않고 있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마지막에는 강공. 드디어 막히는군요. 1점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늘 11득점을 하고 있고요.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연결이 좋지 못했죠. 탑에서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전찬의 공격. 그렇죠. 마지막에 스윙 스피드가 빨랐어요. 이런 거예요. 볼이 붙으면은 어떤 선수도 그냥 때리진 않잖아요. 도로공사의 전세한 선수와 네. 그리고 IBK 기업은행의 산타나 선수의 이 득점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육서영 직선타. 23대 20입니다. 받아올리는 도로공사. 백스 이석공.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긴 호흡을 한번 내쉬어봤어요. 받아올리는 시현경. 중앙 석공. 어디로? 누가? 캡벨. 자,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길게 때렸는데 다이빙 대고. 자, 반대편은 표승주. 안쪽. 표승주 득점. 충분히 끌어서 각을 크게. 전정민의 서브. 자, 캡벨의 공격은 어떨까요? 가로막기.
그대로 임명욱이 살렸는데요. 자, 가운데 찬스볼, 가운데 오른쪽 왼쪽 다 있어요. 공격 옵션이 많습니다. 가운데로 잘라들면서 표승주가 이원 세트를 가져갑니다. 승점, 석점을 확답할지요. 문정훈 서브. 자, 끝낼 수 있는 좋은 타임. 받아 올립니다. 자, 이번엔 두 손으로 툭 밀었는데요. 달리 산타나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타나 살리는 문정훈. 자, 이번에도 왼쪽에 이훈정 세터 쪽이고요. 반격 기회. 블로킹을 뚫었어요. 이 도로공사가 얼마나 전세현 선수가 산타나를 바꿨는데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요. 문정훈의 서브. 끝낼 수 있습니까? 나갑니까? 나갔습니다. 블락아웃 됐다고 아. 지금 김호철 감독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왼쪽에 산타나. 어땠을까요? 맞고 나갔습니까?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면은 듀스예요. 자, 극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 팀 모두 서브 득점! 중요한 순간에 문정훈의 서브 에이스!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도로공사. 중요할 때 그토록 점수가 안 났던 서브 득점이 네. 이 중요할 때 나옵니다. 25대 24. 이번 서브 좋았습니다. 왼쪽에 달리. 자, 한 다시 번 더. 갑니까? 산타나! 반박자 빠르게 네. 못 맞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 몫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김학윤 선수도 철저하게. 자, 길게 줘야 돼, 길게 줘야 돼요. 왼쪽! 네, 그렇죠. 반박자 빨라요. 오늘 산타나의 스피드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늘 산타나 선수가 20득점을 채웠고요. 다시 27대 26으로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훈정, 캡벨 연타 살렸죠. 산타나가 경기를 끝냅니까? 경기를 끝내는 난리 산타나! 간절 바쁜 한국 동생을 꺾고 있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자, IBK IBK 기업은행의 3대1 승리입니다. 오늘 표승주 선수와 산타나 선수가 각각 21득점씩 기록했고요. 육서영 선수는 13득점을, 최정민 선수는 11득점을 기록하면서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마지막 4세트를 듀스까지 끌고 가며 집중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캡벨 선수가 15득점에 그치고 교체로 들어온 전세한 선수가 15득점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결국 승리는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이 오늘 승리하면서 순위가 한 계단 올라 이제 5위에 자리합니다. 확실히 시즌 후반기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IBK 기업은행인데요. 오늘 승리의 중심 이야기해보자면 이 산타나 선수와 표승주 선수였겠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사실 체력전이잖아요. 체력전인 만큼 양 팀의 선수들이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사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느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표승주 선수와 산타나 선수가 오늘 경기를 이기는데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산타나 선수가 21득점 그리고 표승주 선수도 21득점을 보여줬는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1세트씩 나눠 가지고 한 세트씩 나눠 가진 후에 3세트가 가장 중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승주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연속 2득점을 올려줬고 또 4세트 마무리 또한 산타나 선수가 연속적으로 3득점을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산타나 선수와 표승주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도 많이 때리지만 뒤에서 리시브도 많이 받고 수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좀 클 텐데 이 기업은행에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들인 것 같고요. 지금 기업은행은 이 두 선수가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또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점점 체력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포인 두 선수가 활약을 해줬어도 이 두 선수의 이 활약을 뒷받침해주는 선수들의 역할 또한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오늘은 육서영 선수와 최정민 선수가 그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타나 선수와 표승주 선수가 잘 해줬지만 사실 이 두 선수가 없었다면 오늘 좀 이기는데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세트를 내주고 나서 3세트의 분위기를 올리는 데는 최정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최정민 선수가 오늘 11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 40%를 보여줬고 오늘 본인 최고 공격 성공률을 경신을 했고 도로공사전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최정민 선수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육세영 선수도 오늘 13득점
공격 성공률도 43%를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줬고 사실 이제 체력전이 되는 만큼 좀 젊은 선수들의 힘이 좀 필요한 그런 경기였는데 도로공사보다는 그래도 최정민 선수와 육생 선수가 굉장히 좀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힘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젊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기업은행의 그 장점을 확실하게 좀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IBK 기업은행이 상대보다 2배 많은 이 34개의 범실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를 챙길 수 있었던 건 이 선수들이 조금 더 강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준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정말 갈 길 바쁜데요. 그래서 오늘 패배가 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좀 체력적인 부담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이제 오늘 경기까지 4연패지만 이전까지 3연패를 달리는 도중에 5세트 경기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여기에 인삼공사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전이 굉장히 좀 뼈아플 것 같은데 그 5세트 끝에 경기를 가져오지 못하면 더 체력적인 그 부담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도로공사 선수들의 좀 움직이는데 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체력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 백업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오늘 이제 전세한 선수가 들어와서 굉장히 잘 해줬어요. 15득점에 38.4%의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이 전세한 선수 혼자만으로는 경기를 바꾸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 전체적으로 뭐 캐펠 선수라든지 또 중앙이라든지 득점이나 성공률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좀 그런 부분도 좀 잘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로공사가 그동안 좀 잘 됐던 뭐 블로킹이라든지 리시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도로공사가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다음 경기도 만만치 않아요. 뭐 현대건설 그리고 흥국생명을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위권 팀을 만나는 도로공사라서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고 이 체력적인 회복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KGC 인삼공사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3위 자리를 내줬던 한국도로공사인데요. 오늘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이 순위 상승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통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먼저 IBK 기업은행의 육서영 선수입니다. 웰뱅통 랭킹 43위에 자리합니다. 계속해서 한국도로공사의 전세한 선수인데요. 웰컴저축은행 웰뱅통 랭킹 42위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3위 탈환을 노렸던 한국도로공사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시즌 최다인 4연패에 빠지고요. IBK 기업은행 오늘 승리하면서 GS칼텍스와 순위를 맞바꿔 5위에 오릅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주춤하는 사이 본배구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OK금융그룹과 후반기 살아나며 이 순위표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KB손해보험입니다. 과연 오늘 승리한 팀은 어디였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신호진 선수하고 바꾸고 공격수가 이제 3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위 쪽에 대각선 쪽 포인트를 만드는 송명근이에요. 자, 리신 됐습니다. 황경민, 자, 파울 됐어요. 이민규는 훌륭합니다. 점. 레오의 서브, 오늘 서브 2득점의 레오. 네트 맞고 서브 득점. 야, 오늘 레오의 서브가 대한항공과 연전도 치렀지만 7득점의 기회나 서브 들어왔어요. 좀 제일 봤습니다. 나중 나가는데요. 띄워놓고 하이볼 레오의 무용격 맞고 나갑니다. 레오 오늘 레오 컨디션 정말 좋네요. 좋습니다. 자, 리시브 짧아요. 황경민의 시석공 몸에 맞고 넘어갑니다. 자, 황태기 세터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속공으로 갑니다. 자, 요르킹 백디어 끝낼 수 있을까요? 레오의 하이볼 셔리 블록아웃. 1세트를 정리하는 레오. 1세트는 레오로 시작해서 레오로 끝나는군요. 아하, 리시브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기회입니다. 2점 차에서 광명호는 역시 레오로 갑니다. 레오의 시석공 기회를 놓치지 않는 레오. 20대 17. 자, 부영찬 리시브 짧았습니다. 갑니다. 신호진으로 갑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신호진. 무조건 레오 선수를 잡아줘라. 신호진의 리시브 깨끗했습니다. 석공으로 갑니다.
끝내고 있는 전진선 2세트마저 OK 그룹이 가져갑니다. 선수들 어디로 가라고 밀어내주고 예. 들어갔어요. 서브 들어갔어요. 비에나. 드디어 비에나의 서브가 터집니다. 오늘 KB 수뇌범의 첫 서브 득점. 자, 부영철 리시브는 됐어요. 그리고 시민을 갑니다만 범실이에요. 밀려요. 범실이에요. 자, 이러면 몰라요. 자, 하나라고 했는데. 자, 리시브 좀 길었어요. 자, 부킹이에요. 잡혔어요. 황태기 세터의 동점 브로킹. 자, 그리고 동점까지 왔습니다. 전진선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짧았고요. 비에나의 공격 대각선. 자, 이제는 트롯대를. 네. 예. 서브 때 24.5점 걸리거든요. 그렇죠. 터져요. 드디어 이게 터집니다. 터져야 돼요. 역전. 이게. 황태희가 드디어 서브 득점. 자, 일단 흔들렸어요. 레오 쪽으로 하겠죠. 레오 하이버 처리. 이번에 스파이크. 이거 브라카운. 처리해 줍니다. 최선을 다한 레오입니다. 와, 이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보세요. 포히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포히트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은 걸로 확인이 되네. 하고 판독을 하는군요. 또 애매해지는 겁니다. 인정하지. 저는 맞는 건 있어요. 저기 보이는 거하고 본 거하고 완전 틀린 거죠. 그렇죠. 보이면 안 되거든요. 네. 자, 황경민 쪽이에요. 비에나를 하겠죠. 비에나 스파이크. 앵글샷. 선을 결국에는 3세트는 KB 수뇌범이 가져갑니다. 레오가 지금 많이 떼긴 했어요. 네. 예. 레오가 화가 났네요. 자기를 왜 빼냐 이런 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속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됐어요. 야, 띄워놓고 비에나입니다. 이번에는 범실이에요. 비에나 맞고 나갔나요? 아, 맞고 나갔군요. 네. 리시브는 냈고요. 갑니다. 신호지 밀어넣기로 가요. 바운드 시켰어요. 자, 정동호 띄워놓고 비에나 스파이크 성공. 아, 분위기 힘싸움에서 밀리는데요. 예. 서브 1득점. 자,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기회입니다. 황태기는 비에나 이용합니다. 대각선 포인트 비에나.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늘어났어요. 다이렉트 캐. 황경민 선수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 리시브 안 됩니다. 박승수. 자신의 잡기가 안 되고 있어요. 황경민 포인트를 만듭니다. 황경민. 연속 득점이에요. 비에나. 자, 이렇게 해서 4세트 마무리. KB 수뇌범이 토스 좋아요. 네트 맞고 넘어오는군요. 토스 공격 뭔가요? 자, 기회 왔어요. 브락. 자, 한국민이 뚫어냈어요. 뚫어내요. 한국민. 자, 리시브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동점 기회입니다. 동점 기회. 부영찬부터 스타트 겁니다. 자, 누구한테? 페나테로 합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동점. 정말 오늘 경기 알 수 없습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황경민. 내려갑니다. 자, 막혀요. 브루킹이에요. 역전. 전진선이 한 건을 만들어내는군요. 브루킹이 없었는데 첫 득점입니다.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비에나의 스파이크. 브로카웃. 13대 13. 41득점의 66%예요. 자, 리시브는 잘 됐어요. 갑니다. 남배가 들어갑니다. 살려냈어요. 자, 뛰어놓고 차기와 자전의 스파이크. 브로킹이에요. 브로킹 역전. 매치 포인트. 실점을 하는 거거든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자, 갑니다. 자전을 갑니다. 자, 끝내 쓰는 기회예요. 터치는 여기서 터치는 범실이에요. 범실이네요. 뒷수로 합니다. 이야, 오케이 그룹. 너무 아쉬워하네요. 뉴스는 두 차례 있었는데 모두 OK가 따냈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갑니다. 비에나 스파이크. 밖으로 성공. 다시 매치 포인트. 서브 서브. 합니다. KB 수뇌범이 OK 그룹을 상대로 풀셋 접전 끝에 승리를 따냅니다. 그야말로 대역전극이고요. 네, KB 손해보험이 풀세트 끝에 역전승을 가져옵니다. 비에나 선수가 42득점에 67.2%의 공격 성공률로 날아올랐고요. 황경민 선수가 12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황태기 선수는 서브 에이스 1개를 포함해 블로킹 4개를 기록하면서 6득점으로 힘을 보탭니다. 한편 OK 금융그룹 1, 2세트를 가져오고도 결국엔 패하고 말았는데요. 레오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송명근 선수와 신호진 선수가 각각 11득점씩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봤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듀스 끝에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KB손해보험이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OK금융그룹과의 이 시즌 정적, 상대 전적을 3승 3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두 외국인 선수의 맞대결이 참 큰 볼거리였는데요. 비에나 선수가 조금 더 강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B손해보험은 이 OK금융그룹의 서브에 고전하면서 사실 1, 2세트를 내주고 패색이 짙었던 경기였는데 비에나 선수가 팀을 극적으로 구해냈습니다. 1, 2세트를 내주는 동안 이 리시브가 흔들리면서도 본인의 몫을 충분히 해준 비에나 선수였는데 3세트부터는 더 힘을 내면서 3대2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었죠. 오늘 경기 42득점에 67%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팀 리시브 효율이 28%에 그치면서 상대에게 보이는 오픈성 공격을 많이 때렸는데 비에나 선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히 전위는 물론 후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후위 공격 26득점에 성공률 70%로 6자리 모두 책임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에나 선수 합류 후에 KB손해보험 8승 7패를 지금 기록 중인데 팀이 공격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비에나 선수가 확실히 본인의 몫을 확실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또 만들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비에나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이 3세트 후반에 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 이 교체 카드 승부수가 정말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KB손해보험은 비에나 선수뿐만 아니라 정동근과 한국민 선수가 2세트 후부터 이 교체 투입되면서 팀의 반전을 꿰어냈죠. 이 두 선수가 이 비에나의 뒷받침을 제대로 해줬는데요. 정동훈 선수는 오랜만에 출전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사실 혹시 적응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본인의 몫을 충분히 해줬어요. 오늘 경기는 4득점으로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고 여기에 한국민 선수는 자신의 포지션이 아닌 미들브레이커로 투입이 되면서 적재적소에 속공 득점 올려주고 또 황태기 세트의 경기 운영에 숨통을 트여줬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5세트 매치 포인트에서 서브 에이스로 경기를 끝내줬고요. 두 선수는 시즌 막판에 팀에 보탬이 됐다는 게 굉장히 뿌듯할 것 같고요. 오늘 경기 활약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KB손해보험은 이 남은 4경기에 두 선수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재밌는 경기를 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네, 정말 마지막 5세트 시속 게임이 진행됐는데 한국민 선수의 극적인 또 서브 에이스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OK금융그룹 정말 뼈아픈 역전패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무엇보다 1, 2세트를 좀 큰 점수차로 가져가면서 경기를 빠르게 끝내나 했는데 3세트 좀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1, 2세트 최근 경기 다 포함해서 너무나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OK금융그룹인데 그와 다르게 3세트부터는 너무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이었어요. 레오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갔던 OK인데 3세트부터 집중력이 그야말로 최저하가 되면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즌 내내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사인 미스라든지 리시브 범실이 많아지면서 경기가 어렵게 흘러갔는데 특히 한 번 흐름을 잃어버리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풀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로 본배구 경쟁이 더욱 어려워진 OK금융그룹인데요. 아직 경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을 좀 찾자면 레오 선수가 오늘 트리플 크라운을 할 정도로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고 이 OK금융그룹 팀을 얘기하면 항상 같은 얘기를 해요. 이 조직력이 조금 더 단단하게 좀 만들어져야 남은 본배구 경쟁에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본배구를 포기하기에는 또 4경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또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얼마나 탄탄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지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네, 5위 OK금융그룹 오늘 풀세트 끝에 패하면서 승점 1점만을 추가하고요. 3연패에 빠집니다. 한편 6위 KB손해보험 값진 승점 2점을 챙겼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열리는 여자부 경기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KGC 인삼공사와 GS 칼텍스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KGC 인삼공사 현재 파죽의 6연승을 달리며 본배구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아서 이 경기도 기다려지는데 이 기세를 이어가겠죠. 일단 지금 여자부에서는 가장 분위기가 좋은 인삼공사고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6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게 6연승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염혜선 선수인데 염혜선 선수가 최근에는 좀 흔들리지 않고 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뒤집는 그런 힘들이 좀 생겼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에 한 자리에 대한 숙제가 좀 남아 있는데
이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팀보다도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에 자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소연 선수와 더불어서 좀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고 이제 사실 국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체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백업 요원들이 좀 돌아가면서 좀 지원 사격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인삼공사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6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좀 너무 여기에 들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경기를 좀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평정심을 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한창 3위 싸움 중인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또 이렇게 승점을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KGC 인삼공사입니다. 반면 KGC 인삼공사를 상대하는 GS칼텍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좀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순위는 6위까지 떨어졌고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좀 어떤 경기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삼각편대가 무조건적으로 잘 뚫어줘야지만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GS칼텍스가 특히나 이제 높은 팀을 만났을 때 어려운 경기력을 보여주거든요. 또 GS칼텍스는 최대한 스피드로 좀 승부를 봐야 되고 이 높은 블로킹을 좀 잘 이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높은 블로킹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스피드 그리고 변칙적인 테크닉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상대적 공격 성공률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 모마, 강소희, 권민지 선수까지 이제 골고루 득점이 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직전 경기에 이제 권민지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12.5%로 좀 저조했어요. 이렇게 되면 공격이 단조로워지면서 이 모마와 강소희 선수 쪽으로 좀 치우치기 때문에 경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권민지 선수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정말 몇 경기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팬들을 위해 즐거운 경기를 보여주는 또 두 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남자부는 이 3위를 차지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두 팀이 만납니다. 승점이 현재 47점 동률로 3위에 자리한 우리카드와 4위 한국전력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두 팀 올 시즌 5번의 맞대결 중에 무려 4번이 풀세트 경기입니다. 먼저 우리카드 긴장감이 더해지겠죠. 그렇죠.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우리카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지난 KB전에서 이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또 잘 되면서 이 우리카드가 다시 상승의 기회를 좀 잡은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날 경기에서 아가메 선수가 27득점에 61% 팀의 공격을 이끌었는데 사실 팔꿈치 부상에도 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대편 나건모 선수 또한 이 다소 무거워 보이는 몸 상태였지만 꾸준히 득점력을 올려주면서 국내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 이번 한국전력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공격력에서 얼만큼 우위를 점하느냐가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황승민 세타가 다소 조금 생각이 많은 토스 운영을 좀 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많이 살아난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이 두 선수를 얼만큼 잘 살려가냐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터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정말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한국전력 역시 3위 탈환을 위해 총력전을 피하지 않을 텐데요.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올까요? 한국전력이 조금 더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경기 대한항공에 패배를 하면서 다소 무거워 보이는 경기고 또 3일 만에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인 변수가 분명히 작용을 할 거예요. 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한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더욱 어려웠는데 서재덕과 임성진의 득점량이 뒷받침돼줘야 이 승리에 한 발 더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신영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1세트 2세 발목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신영석 선수의 발목 상태가 또 얼마큼 회복이 됐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차지할 것 같고 중앙에서 신영 선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이 상대와의 맞대결에서 좀 우위가 있더라도 자신감을 조금 앞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 4위전에 가장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번 경기인데 어느 팀이 이기든 저희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 승점 동률의 3, 4위 맞대결이기 때문에 정말 승점 6점을 걸린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두 팀 어느 팀이 조금 더 높은 집중력으로 또 승리를 가져갈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3월 4일 토요일에 열리는 모든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위. 끝났다.